반갑습니다. 저는 소모뚜라고 하고요. 일본 이름 아니에요. 버마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일본 사람 이름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니고요. 버마 사람 이름이고요. 현재 제가 이주 노동자의 방송 MWTV, Migrant Worker TV, 텔레비전 거기서 대표를 맡고 있어요. 제 프로필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95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15년 넘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 노동자의 방송, 이주민의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버마가 군사정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금 한국에서 버마 행정 한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총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소개하시는 대로 한국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이주민들랑 같이 스탑 크랙다운,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의미로 공연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컬, 기타, 작곡 세 가지를 맡고 있어요. 또 경연방송 ITV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다문화 톡톡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아동 그들의 목소리를 1시간 동안 저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저 오늘 같은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정말 진정한 다문화, 또한 이주민의 인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가연들 하면서, 또한 저희 이주 친구들이 월급 못 받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나와요. 하지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시설, 그런 것에 대한 잘 모르셔요. 잘 목소리 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 또한 산업재해보험법 이런 것들을 제가 순회로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만나서 교육하고 있죠. 그래서 바보라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는 의사소통이 안 돼서 또 뭐가 안 돼서 다쳐야 한다는 것은 저는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건강해야, 당신의 목적이 여기서 돈 벌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고 싶으면 일단 당신네들이 건강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인식 가지고 일해라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주민이라면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주민이 뭐냐. 저는 제 삶에 받쳐서 해석을 하자면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자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것 때문에 이주민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주민에 대한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 전 세계 인구의 2억이 지금 이주민입니다. 여성과 남자가 반반씩 됐고 그 중에 1억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주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북미 거기에 체류하고 있고요. 4천만 명 정도가 비정규 미등록 이주자를 출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받은 그가 이주민을 미국, 러시아, 독일이죠. 많이 보내는 국가 중국, 인도,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이주라는 것이 단 소모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한국도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주 생활을 시작했었죠. 보세요.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한 한국도 오래전부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이주라는 것이 소모뚜라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만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만 강요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만 바꾸고자 해야 되는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라, 이제 한국 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료가 오래됐지만 2007년도에도 해외에서 여러분의 한국 분들이 700만 명 넘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들이죠. 이 자료를 보시면요, 해외에서 비자 없이 체류하는 분들이 2005년도에도 지금 미국에 제2 18만 명인데 지금 한 거의 30만 명
가까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자료 볼 때마다 제가 약간 마음이 아픈 거 있어요. 단어 때문에요. 해외 불법 체류 한국인 현황이라고 아주 크게 제목을 줘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니 역시 한나라당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쓰거나 저라면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한 도전하는 이분들에게 해외 믿는 체류 한국인 현황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불법이라는 아주 폭력적으로 또한 범죄자도 아닌데 저는 이 단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보세요. 한국 인구의 지금 2%가 이주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숫자를 또 따지자면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70만 명 정도 돼요. 한국 분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12만 명 넘고 또 유학생들,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자 하면 굉장히 많죠? 경기도, 서울 제일 많이 살죠. 한국 모든 이 전국에 이주민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 보면 조선족, 중국 쪽이 제일 많죠? 동남아 쪽이나. 또 결혼한 그런 분들을 보시면 동남아 쪽, 역시 중국 쪽 제일 많고. 자녀도 보세요. 동남아 쪽이 제일 많고. 또 중국, 조선 쪽.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한국에 이주민이 되냐라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버마, 미얀마 단어 두 개에 한국 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저는 계속 버마라고 쓰고 있는 이유가 그 군사 정부가 자기 멋대로, 저희가 불량 정부라고 하죠. 불량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미얀마라는 이름을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버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나쁜 거 아니라 국민의 의사, 국민들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바꾸는 정부의 태도, 그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쪽에 보면 한국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버마예요. 그래서 버마는 미얀마 연방이라고 해요. 언어 버마어 쓰고요. 돈은 짜시라고 해요. 불교 국가예요. 인구는 한국하고 똑같고 크기는 한국보다 7배 정도 커요. 135개 민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다문화 사회 그렇게 얘기하죠. 각자 다양한 언어와 문화 다 갖고 있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저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오래전부터 인정해왔던 거예요. 주요 민족들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이쁘겠죠. 그래서 여자 사진 골랐어요. 버마는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이 모고 광산이라는 곳에 가면요, 여러분 귀거리에 있는 돌을 돌멩이라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확 달라지게 해줄 수 있는 로또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거기 가요. 가가지고 돌 깨고 보석 찾고. 버마에도 루비가 유명해요. 해마다 어마어마한 이 보석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전시하는 거 있어요. 저희 국민들은요, 전시회에 멋진 보석들을 잠깐 보고 그 후에 이 보석들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어디 갔겠죠? 버마는 불교 국가예요. 이렇게 멋진 사원들이 많고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금색이 가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금이에요. 저 끝에 보시면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석들이 옛날에 속담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 보석들의 가치가 나라 7개의 가치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한 그런 자원이 풍부하고요. 그 땅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토마토 먹고 고추 먹고 그리고 막 버리면
다음 날에 막 얘네들이 막 새싹해가지고 나무들도 행복한 땅이 나라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고, 저희들은 솔직히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큼 벌 수 있으며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1,000원어치 벌며 1,000원어치 일하며 1,000원어치 들어오는 것만 기대하는 거죠. 1,000원어치 일하고 10,000원어치 기대하는 것이 그게 욕심이죠. 그게 만족하지 모르는 거죠. 원하면 10,000원어치 일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먹고 사면 그 일하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고, 또 저쪽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던 돈, 벌었던 돈으로 기부하고,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가치 있게 살고 싶지만, 이 사람 너무 짜증나게 생겼죠. 쥐같이는 생기지 않지만 네.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버마를 곧 망할 나라 리스트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요. 버마에는. 이 아이가요, 총이 내 키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아동 군인들이 7만 명이나 있어요. 길거리에 가는 아이들을 강제로 끌어가가지고 군인시켜요. 버마에서 이런 법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끌어간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버마에서는요, 전기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가 지면 다 어두워져요. 그럼 모든 국민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누구나 다 이 범에 거기 아까 법에다 걸린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끌어가고, 부모들이 애타게 찾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매일 일상이에요. 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늦어가지고 집에 못 가서 잠을 잔다 하면 동사무소에 혹시 신고해야 하나요? 없죠. 편하게 자죠. 저희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6개월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해서 새벽 12시 넘어서 이 정부가 조직하는 깡패들이 있어요. 동네 양아치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나라사랑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감아가지고 어떤 집에 신고 안 하고 누가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집집마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 다 보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버마는 치마를 입거든요. 바지 입는 거 아니라. 치마라는 거 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치마 입다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치마 제 머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기의 모는 낯선 남자, 덩치가 큰 남자들 들어와가지고 사람 참는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뻔하죠. 일부러 그런 여성들을 보자고 하는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15,000명의 버마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숲에서 정부군의 탄압 때문에 살고 있어요. 병 걸리고 아이들이 보세요. 천 맞으면서. 이런 소수민족들은요, 학사, 총 맞는 거, 저쪽 끝에 보면 다리가 지금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금 다리가 없는 아이예요. 이쪽에는 군인들의 집단 강간당한 여성분이에요. 4살짜리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봐주지 않은 버마 군인들이에요. 집단 강간, 성폭행,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은 버마에서는 보고서가 책자가 나올 정도로 사건이 많아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 딸 결혼식 때 460억 원 돈을 써가지고 결혼식을 했죠. 한국에서는 난리 나겠죠. 버마에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8.8 민족항쟁이 있었죠. 그 8.8 민족항쟁이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광주에서 있었던 민족항쟁에 저희들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저희 선배들이 우리도 멋진 항쟁 해보자 해가지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저희들 선배예요. 영원한 선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자세. 근데 그들이 저희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한 어떻게 대할까요? 이렇게 했죠. 초등학생들부터 일어났거든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들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온 국민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총우마태서 쐈죠. 3,000명이 죽었어요. 2007년도에도 또 스님들이 주도해가지고 민족항쟁이 일어났어요. 스님들은요, 버마에서 왕이거든요. 왜 왕이냐면 저희가 사는 생활 습관하고 완전 100% 달라요. 저희가 살지 못하는, 그들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들을 신이라는 것보다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저희가 식사를 담당해서 들려야만 이런 스님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음식을 드리고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에게 다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탄압당하고 살고 있는 것을 스승들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세요, 모든 다 건강하세요라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불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스님들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봐요. 스님을 아예 그냥 때려 눕히고 강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저는 어떤 이런 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명동 성당에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거 있다. 우리는 아까 봤던 그 불력이 세다는 그 쉐드공 사원이 있잖아요. 그 사원에 옛날에 영국 식민지대 영국인들이 신발을 벗고 안 올라가고 신발 신고 올라가기 때문에 난리 났어요. 저희들은 다 양말까지 벗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저희 버마 분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도 영국 왕부터 장관부터 신발 벗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영국과 다른 나라의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불교에 대한 그런 애정을 존경해 주는데, 근데 아까 그님들은요, 8.8 민족항쟁인데 그 사원 아래에서, 사원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냥 신발 신는 채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총 앞에 있는 칼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잠자고 있는 그 학생들을 막 찌르면서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니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지여서 아시죠, 여러분?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온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 정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훌륭한 정치인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당당하게 서는 그런 정치인만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와 제 여동생 2명입니다. 저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명상 아시죠?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거. 마음을 조절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훈련받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보다 더 치사해지잖아요. 더 아시죠? 욕심이 커지고 그리고 범죄도 저지른 그런 가능성도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그런 못된 어른이 되지 않게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자신 이기는 참 어렵다는 거. 제일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그런 인성교육과 그런 명상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8.8 민주항쟁 때 고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우리 온 가족이 손잡고 시위에 참여했거든요. 제가 13살 때죠. 민주화가 뭔지 모르지만 많은 그런 국민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도 참여했고 민주화가 단어만 알지 내용 몰라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나이 어리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선배들이 전단지 뿌려달라면 뿌려주고 막 머리에 머리띠로 매가지고 구호도 목 터지게 외치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아까 교민들이 총으로 막 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받고 저희 앞에서 쓰러졌던 학생들도 많이 받고 그 저희한테도 쐈던 그런 총알들도 피해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죠. 역시 아버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렸죠. 이런 곳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공과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어느 날에 밥 먹으려고 밥통을 딱 열자마자 갑자기 창피함이 오는 거예요. 이 밥이 내 힘으로 만든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기에 완전 이게 창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4끼 먹었던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2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엄마 밥 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했죠. 근데 그날 후로부터 제가 못하는 거예요. 엄마 용돈 주세요도 못하고 제 스스로가 창피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돈 달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창피함이 자꾸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죠.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려고 제가 노력했죠. 마침 제가 버마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 한국인 스님들이 있어요. 버마에. 그 스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스님들이요, 버마가 소송불교 국가잖아요. 소송불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명상 같은 거 완전 이게 버마만의 반칙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주지 스님이 저쪽에 한국 스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그러면 외로우시겠다. 혼자 오시면 해서 제가 혼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한국 스님이 왜 반갑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야채를 많이 먹을 것이다 하면서 갈 때마다 버마는 야채가 많잖아요. 채소가. 그거 씻어가지고 제가 해서 갖다 드려요. 그럼 제 앞에서 스님이 막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봐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야채 많이 좋아한다니까 하면서 갈 때마다 막 사가요. 그래서 정들죠. 저는요, 그분에게 제가 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분, 그리고 외롭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손님은 잘 대접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들고 친구가 되는 거죠. 다가가야 되거든요. 친구가 되려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제가 오게 되는 날에 그분에게 제가 연락을 했죠. 하는데 찾아가야 되죠. 그분에 제가 아시잖아요. 95년도에는 핸드폰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버마에서 그냥 전화로 해가지고 제가 가겠다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곳이 단산이에요. 영등포 단산. 거기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의 집에서 제가 하룻밤 자다가 다음날에 스님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왔던 여자분과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가 아침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그 친구랑 같이 나가게 돼요. 여자분이랑 저랑. 2호선을 타는데
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여자애를 이 친구를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너 이거 타다가 이 기차가 멈추면 내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죠? 이런 하면서 근데 어쩌겠어요. 네, 저는 제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럼 알았다 가라. 저 혼자 나도 갔어요. 가방 메고 저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2호선에 아시잖아요. 돌잖아요. 그래서 안 서더라 이게 갔다가 갑자기 어느 중류장에 섰더라고요. 어느 역에 섰는데 다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끝인가 봐 하는데 옆에 아주머니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쪽지에 써놨던 그 주소를 보여줘요. 하니까 일단 내려서 버스 타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갔죠. 나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사거리예요. 사거리마다 다 버스가 있잖아요. 아 죽었다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신기한 것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겁이 없을까?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저 엄사 엄청 부는 사람이거든요. 버마가 한국처럼 춥지 않아요. 조금 추워도 엄마한테 춥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엄사부쟁인데 이제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권. 나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 꿈과 희망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는 도전하러 왔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겁보다 덤벼라. 덤벼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머니에 있는 100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이 가리키는 쪽 가겠다 하는 거죠. 완전 영화 같죠? 딱 그래가지고 버스 주차장 가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방송에 한국어로 다 하잖아요. 외국인이 어디 내려야 되는지 모르는 이 다문화 사회인데 그때 당시에 더 하죠. 다 이게 버스 다 한국어로 다 써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버스 타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옆에 있는 한 25살 정도 되는 그 여자분에게 제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여러 번 버스 타고 여러 번 기차 타고 스님의 안방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그날이 일요일 날이니까 그런가 보네요. 일요일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저를 데려다 줄 수 있고 또 하나가 그분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저는 믿어요. 안 와도 되지만. 근데 제가 남의 나라 땅에 왔지만 저에게 도와줄 사람도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인과라는 말대로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들에게 제가 좋은 집 주인으로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님이 될 때 누구나 다 이 돌고 있는 이런 바퀴처럼 내가 언젠가 성님이 되고 내가 언젠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 것이 내가 성님이 될 때 어떻게 돌아오는 거하고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주민들이 탄압당하고 인권 침해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15년 동안 없었거든요. 제도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당한 적 있겠지만 특별히 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라서 차별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신문 거기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솜수 씨 탄압을 인종차별 당한 적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없어요. 왜? 대부분이 당하고 있는데 제가 나는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 We love Korea입니다라고 그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대부분이 어려움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나 함께 해결하고자 해가지고 제가 활동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저는 이제 한국 땅에 밟았습니다. 책임지세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스님이 저를 김포에 있는 박스 공장에 소개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하고 아주 다르죠. 이 옆에 있는 세 분 제 친구들이에요. 거기 공장이요. 하루에 15, 16시간 기본적으로 일해야 돼요. 매일 11시까지 일해요.
추석이나 그런 휴가나 쉬는 날이 오면 3개월 전부터 매일 1시까지, 2시까지, 어떤 데 사장 마음 먹으면 4시까지, 사장 기분이 너무 좋으면 24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장에 아무도 안 와요. 하루 아침 만에 도망가고, 이주민들이, 한국인들이 하루 아침 만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다 도망가요. 안 해요. 그래서 노동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3명 데리고 왔어요. 얘네들도 맨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제 밴드 멤버거든요. 예전의 밴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있고 싶어서 저한테 노래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같이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이 친구들 참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 공장에 일할 때부터 첫째 날부터 울었어요. 제가. 일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밥 먹는 거예요. 야근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겁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저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공과 대학생이라고 말했잖아요. 버마에서는 제2의 최고의 학교예요. 한국처럼 경희대, 서울대 이렇게 없고요. 저희는 위대, 공대, 컴퓨터대 이렇게 1, 2, 3 가요. 버마는. 그래서 공대 제2의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자랑스러운 대학생이죠. 남들하고 얘기해도 나 공과대다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자병이지만 좀 완치고 받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생각하면 나 지금 7년 동안 대학교 다녔다가 대학교 끝나면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그런 인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피 엔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지만 그런 저희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나와 너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 자랑스러운 대학생인데 내가 이렇게 짐을 들고 일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공부 잘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자존심과 현실과 부딪혀가지고 눈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우는 거죠. 그냥 우는 거죠. 기 죽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부터 아주 제가 제정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했다가 힘들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저는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진다는 것에 대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해서 내가 도망간다는 것에 대한 저는 제 역사에 없애고 싶어서 참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인간인데 한번 도망갔었죠. 새벽 11시쯤에 일 끝난 줄 알았는데 공장장님한테 끝났어야 하니까 또 있대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 하니까 7층 회 정도 더 해야 된다. 그 7층 회를 하면 새벽 2시까지 해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늦게까지 해왔는데 오늘 수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 야근 없는 날인데 하겠다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성질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라이 더러운 공장 안 해 하면서 제가 장갑을 던져가지고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나가는 것도. 이래요. 성격이 더러워요.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겠다 하는데 새벽에 11시 넘었으니까 새벽이 되는 거죠. 가는데 친구 집이 통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죠. 갈 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막 우울한 표정으로 소목도 왜 갔어? 힘들면 하루 쉬면 되지 라는 리서비스로 제가 빠져가지고 계속 일하게 되는 거죠. 8년 동안. 그래서요 그렇게 일하면서 저는 5개월 만에 한국말을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친구들이 들어오기 전이 한 2년 정도 그 공장에서 혼자서 일했었거든요.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 아니라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소모트 망치 갖고 하면 손가락 가리키는 쪽에 다양한 거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망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엉뚱한 거 가져가가지고 갖다 주면 이거 아니야 저거 하면 나중에 성질 나가지고 다 가져가지고 갖다 줘요. 공자님이 골라 하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힘들지만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어, 영어 이런 회화 같은 것도 찢어가지고 옆에 붙여놔가지고 그것도 일하면서 외우고 또 일이 없는 그런 날에는 제가 아예 못 닫고 그때 당시에 한국어 책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과서, 영어 교과서 있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이 쓰는 교과서 사가지고 그거 문법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버마에 있을 때 영어 강사도 했었거든요. 또 영어 좀 하니까 영어랑 한국어 비교해가지고 배우고 그렇게 막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배우는 거죠. 막 김거무 노래 이런 것들도 외우고 막 잘못돼 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이런 것들도 외우고 원래 노래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 가사들을 외우다가 운이 좋게 노래 가사가 말하는 대로 쓰잖아요. 저희는 아니거든요. 버마에서는 노래 가사는 그러니까 시같이 쓰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바보가 돼요. 근데 한국은 말하는 대로 쓰니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대로 외우고 얘기 실천하고 또 문법이 버마하고 똑같아요. 어선이.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제가 본받는 거죠. 한국어 배우기에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한국말을 제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그 한국말을 통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아니기 때문에 센터들도 별로 없어요. 도와주는 센터들. 그래서 이주민들이 막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장이 일하고 얘기하면 자기는 비다고 들었고 또한 사장하고 면접을 볼 때 말 안 돼서 뭐 월급 얼마 줄 거예요. 뭐 야근 쓰다 이런 거 말 안 되잖아요. 중간에서 제가 얘기해주고 또 아프면 어디 아픈다는 얘기부터 못하기 때문에 대구 가가지고 제가 통역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들이 손가락 잘리고 월급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해 주면서 점점 이들이 제가 필요하고 저도 이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임을 느끼는 거죠. 나에게 책임이 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건데 내가 안 한다면 나는 정말 죄 지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시간 나는 대로 그 봉사활동에만 제가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결에 그 기타 치는 사람 구해달라 하는 이주센터에 제가 가서 기타를 쳤다가 거기 있는 분이 이주민들이 노래도 할 줄 안다. 노래도 부를 줄 안다. 우수주도 안다. 라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는 일만 할 줄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서 밴드 만들자 하니 저는 버마에서 밴드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같이 밴드 합시다 하면서 밴드를 시작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밴드 멤버 우리 이주 친구들이 일주일 전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요일 날에 술 먹고 자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러 연습하러 오라고 하면 가고 있어 하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원래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꼭 해요. 그래서 김포 공장에서 그 합주실이 있는 부천으로 기타랑 앰프랑 들고 매주 일요일마다 가요. 가면서 연습을 하고 멤버들이 안 오기 때문에 혼자 하고 혼자 갈 때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에 아리랑 TV에서 와가지고 방송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촬영하겠다 하니까 그때서 친구들이 막 멋부리고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방송이나 신문이나 그리고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무대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노래를 연습하고 꾸준히 나오고 시작하고 그래서 유레카라는 밴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유레카라는 밴드를 쭉 만들면서 모든 제 고된 노동 때문에 제가 받았던 이런 스트레스를 밴드에서 제가 푸는 거죠. 밴드 활동하면서 그리고 밴드에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노래를 만들면서 일집 앨범을 냈어요.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내자마자 정부가 이주민들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를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4년 이상자들은 쫓아내자라는 그런 법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주민들이 다치고 많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목숨 끊고 전통차 앞에 뛰어내리고 고향원 가는 그 배에 바다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 끊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없어서 목매가지고 죽고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저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때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야근할 때마다 저한테 소무투 고맙다, 감사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잘 안 해주지만 마지막 갈 때는 잘해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여기 오랫동안 있어라. 갈 때 내가 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지는 않지만 그냥 살아왔죠. 그런데 제가 나가게 될 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 퇴직금에 대한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하니까 네가 불법 체류지 않는데 내가 왜 퇴직금을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나죠.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제가 이 아무도 안 오는 공장에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 조그마한 회사 제 키만 해요 입구가. 그것을 아까 보셨던 것이 완전 높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저희의 노동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배신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불법 체류자라서 당신에게 나쁜 일이 뭐냐. 당신 목 살게 해놔. 당신 회사 잘 되잖아. 나 때문에 또 잘 되는 거 아니냐. 맨날 감사하다는 말이 뭐냐. 제가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안 주면 나는 법적으로 당신 싸우겠다 하면서 제가 노동부 진정했어요. 진정해가지고 받았죠. 제가. 노동부의 근로감독원 앞에서 저하고 사장하고 불러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사장이 노무사를 데리고 왔어요. 저 그거 봐가지고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혼자. 이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를 채용해가지고 노무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송무투 씨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라고 얘기를 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8년 동안 우리 회사라는 단어를 써왔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노무사님처럼 법도 못 배워요. 배운 적도 없고. 하지만 저는 질문 하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제가 8년 동안 노동자로서 제가 이 회사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퇴직금을 달라는 하는 것이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노무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노무사님도 바쁘신데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안 줘서 봐달라고 온 거예요. 하니 사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무사가 줘야 한다. 줘라 하면서 합의 봐가지고 제가 200만 원 깎아줬어요. 예. 그때 내가 당신한테 정말 더러워서 내가 이 돈 받고 내가 버린다 하니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요? 야 버리는 건 버리지 말고 놔줘 그래. 농담 아니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버리지 말고 놔주라. 참 이게 참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활동가가 된다는 것이 제 눈앞에서 다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결해 줘야만 한다. 그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활동가 되죠. 더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지금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속에서는 없을 것 같지만 대부분 한국 사회가 보는 이주민들의 시선입니다. 대체로 범죄자, 불법 체류하면 이게 성범죄자, 무슨 범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테러리스트, 또 지난번에 G20 때문에 지금 이주 노동자들 속에 테러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선고 강황했어요. 그래서 어떤 토론회에 법무부 쪽에 저희가 물어봤죠. 아니 당신들 왜 우리 이주민들 속에 테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확실하세요? 물어보니 그들이 답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테러가 어디냐? 그런 테러가 어디에 있냐?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자체부터 그 사람들이 테러라는 것이 이주민들 속에 있다라는 것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죠. 또 불쌍한 사람들, 가난이 죄가 되고 돈이 없다는 것이 죄가 돼요.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주 결혼 여성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눈물 흘리게 하면서. 또 임금 체부 때문에 또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 사람들 웃음거리 되는 사람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비자 없어도, 내가 한국말을 못하더라도 그게 불쌍하다고 저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누구나 고향 그리워하죠.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일하며 부모님 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당연한 건데 그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또 반면에는 아시다시피 노란머리 그런 친구들은 동경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출입국 사무소 혹시 가본 적 있나요? 거기 가보세요. 미국인을 위해서 부스가 따로 있어요. 네, 좋은 대접을 받는 거죠. 또 비자가 있든 없든 한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비자가 없으면 비자 없다는 그런 약점을 악용해가지고 임금체불, 폭행, 욕설, 또 성추행, 성폭행. 이게요, 제가 불법 체류를 8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하게 되는 날부터 완전 기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경비 아저씨 봐도 무섭고, 혹시 나 물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다가 내가 비자 없는 거 알아가지고 잡아갈까봐 그렇게 기죽고 있는데 범죄를 어떻게 저질러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목사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 유학 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버마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빚 져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요, 1,000만 원 빚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빌린다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빌릴 수 있거든요.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아무도 안 빌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느 정도의 잘 사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온 거예요. 제 친구도 여기 주변에 친구도 의사 있고 변호사 있고 다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날부터 기가 죽고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욕 먹어도, 내가 폭행당해도 문제 제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제기했다가 경찰들이 오면, 아시잖아요. 공무원 경찰이 이주민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게 되면 그게 출입국으로 보고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못하는 거죠. 내 큰 목표를 깨지가 봐. 근데 여성도 더하죠. 아시다시피 한국의 여성들도 아시잖아요. 뭐 블루스를 쳐야만 사회생활에 잘한다는 거. 그렇죠. 이것저것 만져도 참아야 하는 한국 여성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 겪고 있는데 이주 여성 더하죠. 심지어 단순 노동하고 있는데 사장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비자 있다 해서,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해서 이런 거 사업장에서 문제 제기. 제가 일주일에 2-3건 받아요. 상담을. 돈 못 받아서. 또 사장 욕해서. 또한 사장이 내가 사과했는데도 네가 진정한 사과라면 나에게 절을 해라라고 그렇게 시키고, 버마에서 절이라는 것이 스님한테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탄압,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가서 해결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97년도 외환위기 때,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왔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력 뿐이거든요. 근데 들어왔던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요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항상 그런 97년도 외환위기나 G20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들을 쫓아내려고 항상 정부가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국가의 안치, 보안, 항상 이런 단어들을 쓸데없이 써가지고 이주민을 쫓아내려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중소기업에서는요,
젊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안 와요. 진짜로. 왜 안 오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왜 이 공장에서 돈도 적게 받고 이거 미쳐다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 자리 이주민들이 지금 필요해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들이 우리의 이 자리 빼앗가다, 우리 국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다, 이렇게 하면서 당서구 하고 강화하고 그러면서 매년 고용 허가제를 몇몇 명씩 불어내고 완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실업률가 높고 한국 분들이 일하는 자리가 없다 하면 매년 몇만 명 왜 불어드릴까요? 왜 투입을 할까요? 이주민들. 보세요. 저쪽에서는 살기 좋은 나라, G20 성공을 하면서 한편에서 이주민들이 이렇게 탄압당하고 있고, 이주민뿐만 아니라 노점하시는 분들, 장애인들 다 아시잖아요. 보세요. 강제 단속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박살났어요. 자기 몸이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가 먼저 걱정했던 것이 자기 동생의 합비예요. 그게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제 아는 친구가 이거 오바다.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왜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고 왜 가족부터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거 맞는 말이다. 왜? 나도 이런 같은 경험이 있었으니까. 제가 아까 공장에 일했다가 5개월 만에 롤라의 이 손가락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완전 이게 피가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박살나가지고 이 손톱 다 날아가고. 근데 그 망가진 제 손가락을 보면서 저는 눈물 흘리면서 먼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었거든요. 내 손가락 잘리면 부모님은 어떻게 내가 효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시작했거든요. 내 손이 어떻게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니다. 이 친구 말이 맞는 거다. 나도 다쳤을 때 내 자신부터가 아니라 내 가족부터 생각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친구가.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거리 없다 해서 사장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나 갈 데 없는데 장가 있게 하는데 안 간다는 이유로 칼로 막 패는 거죠. 양팔 칼에다 벼가지고. 인도네시아 친구예요. 저희가 취재했죠. 지금 고용허가제라고 있어요.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허가제. 고용허가제이기 때문에 고용주한테 모든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거기에 보면은 사업장 이동에 제한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려면 자기 나라에서 계약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은에 막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운이 나빴다는 거죠. 들어와서 쓰레기 제거하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피부병 걸린 거예요. 피부에서 완전 이게 보기 싫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보세요.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일해요. 그래서 사업장 이동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사장이 사용해 줘야 갈 수 있거든요. 사장들이 사용 잘 해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장이 야 내가 너를 불어내는데 돈 많이 들었다. 그래서 30만 원 주면 사용해 준다. 뭐 연예인도 아니고 사용은 30만 원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네팔에서 갖고 온 돈 사장한테 줘가지고 사인받고 평택에 있는 공장에 또 일하기 시작했죠. 근데요 여러분 이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3D라는 그렇죠. 위험하고 힘들고 더럽고 그런 이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나와야 하고 맞는 거죠. 근데 이주민이 죽는 것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 저는 지금 한국 정부가 말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 다문화 사회 다 뻥이에요. 예. 입만 있어도 나오는 말이고 이 가슴 속에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국경 없애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얼마 전에 강제 당석 때문에 이 친구가 회사 건물에서 도망갔다가 4층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했어요. 4개월짜리 아이를 낳고 갔어요. 지난 작년 9월 달에 결혼을 했대요. 제가 분향소 갔었거든요. 와이프가 구석에 막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고, 저 그거 보면서 이 친구의 분향소 사진 있잖아요. 보면서 이 자리에 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봐가지고 이 아이가 한 3년 후에 말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울음으로 물어봤던 우리 아버지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목소리를 내서 물어볼 것이다. 그때 그 대답을 누가 할까? 엄마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제대로 된 사회를 원하는 분들이 같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네 아빠는 4층에서 당석 피했다가 죽었다라고 답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너 같은 아빠를 찾는 아이들 이제는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답으로 할까요?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다 우울해져가지고, 그래서 노래 하나는 지금 준비해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노래하는 건 저도 조금 민망하거든요. 그래도 노래하는 사람도 노래하는 거죠. Someday라고 해요. 언젠가.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나는 언젠가 집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언젠가 내 고향으로 들어갈 거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친구들, 내 강아지 등을 내가 만나러 갈 거야,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내 꿈과 희망을 위해 나는 고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노래로 만들었거든요. 쉬우니까 같이 불러요. 제가 민망하지 않게. 그 소리가 안 나오네요. Someday I'll be going back to my home. Someday I'll be going back to my country. My mother, my father, my sisters and brother, my friends, my puppy, and my pretty small garden. Someday I'll be going back to my home. Someday I'll be going back to my country.
my dreams, my life, working hard the day, my body, my mind, where am I lying? Someday I'll be go back to my home. Someday I'll be go back to my country. 우리 다 같이 Someday I'll be go back to my home. Someday I'll be go back to my country.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그리워하는 내 고향으로.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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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이주민이 될 겁니다. 그때 이 노래가 저 대신 여러분들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분위기는 제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하나 더 할게요. 이 노래는요, 제가 아까 회사에서 도망간 적 있다 했잖아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일했어요. 2달 동안. 그때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나의 월급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한참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돌려준대요. 나의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이제는 나의 손으로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사모님 내 월급 주세요. 나의 꿈과 희망이 담긴 조그맣고 소중한 내 월급. 사장님이요, 월급날에 저를 불러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세어가면서 월급을 줘요. 그러면서 제가 받아야 되는 80만원 하자, 60만원 주면 떨어졌어요, 돈이. 그래서 놀라운 표정으로 없네? 하면서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투도 없어요. 얼마 전 하얀 봉투 두고 퇴근했던 동료들, 내 어깨를 두드리면 걱정 말라고 말하지. 자정시간이 넘어야 나의 일이 끝나네. 봉투 없는 내 월급 오늘도 보이지 않네.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다같이 박수 치면서 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동안 밀린 내 월급 주세요. 나 욕한 거 참을 수 있어요. 내 월급만은 돌려주세요. 나같이 사장님 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동안
나 욕한 거 참을 수 있어요. 내 월급만은 돌려주세요. 분위기 좀 업 시켰죠? 예. 예. 원래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도 슬퍼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 있죠? 사람 불과 물, 예.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화가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몰래 이런 영향 받는 거죠. 그래서 한약 먹으면서 이 불을 제가 끄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의사님이 저 열정 죽이라고 저 슬픈 얘기도 줄여서 얘기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만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함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위한 활동들을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대사관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집회하고 함께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들의 그런 버마의 자유를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스탑 크랙다운 밴드입니다. 내 나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죠. 제가 음반을 갖고 왔거든요.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원하시면 이따 나가실 때 구입할 수 있고요. 저희가 내 나라 5명으로 하는 이유가 항상 무대에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우리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기 보면 인도네시아 분이 이슬람 국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잖아요. 공연 끝나고 뒤풀이 하면 뭐가 최고죠? 삼겹살. 근데요, 저희 친구가 삼겹살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 가라. 이거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희 닭갈비집 가는 거죠. 닭갈비집 가서 닭고기 먹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야, 괜찮아. 나 계란말이 먹으면 되니까 너네 삼겹살 먹어. 이게 바로 함께 사는 것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 서로 이해하는 거. 그거 없이는 함께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기숙사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더 하죠. 같은 나라 사람 아닌데 어떻게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맞춰서 살 수 있어요. 저희의 공통어가 한국어이고 저희의 문화가 한국 문화이고 하지만 저희는 각자 네팔 문화, 버마 문화, 인도네시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 왜? 저희는 남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 미두라는 분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18년 동안 체류했다가 저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활동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한국 정부는 비자가 없어서 쫓아낸다고 하지만 표적 단속이 있거든요.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잡아간 거거든요. 이분이 한국말 굉장히 잘하고 아마 여러분보다 한국말 잘해요. 여러분보다 김치 더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당사자로서 곳곳에 가가지고 목소리 내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 정부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다만 한국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애 낳아주는 이 여자들을 위해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고령화, 저출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거 안 됐거든요.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를 가야 한다고 그런 거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 애 낳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활동들을 했었죠. 울타리 없는 노래, 인권 콘서트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음악을 통해서 냈고,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 3년 전에 보호소 물 타가지고 이주민이 한 10명 정도 죽었어요. 거기에 항의서를 저희 범아행동이 항의서에 내가지고 제가 난민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범아 활동하다가 정부한테 찍혀가지고. 근데 저는 2004년도에 난민 신청했는데 2008년도에 결과 나왔거든요. 불허당했어요. 이유를 제가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반정부, 그러니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면 민주화 운동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면 반정부 운동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난민이라는 거는요,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박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국제법이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 것에 따라서 난민을 하든 마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잘 안 듣잖아요. 네. 이렇게 대학생들 만나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이주 여성들과 함께 다문화 그런 수업도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대학생들, 어린이들, 어르신들 다양하게 만나서 저는 정말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의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 통통하는 라디오 사진들이에요. 다양한 이주 여성들, 이주민들 불러가지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목소리를 제가 인터뷰하면서 내주고 있고, 아까 불렀던 노래예요. 저도 역시 대학생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대학교에 노동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노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끔 제가 이주자로서 강연도 하고, 그래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가수가 되고 그래요. 거기 가서 저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단체, 노조 그런 쪽에서 간부들,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람 냄새가 나요. 그들이 저에게 대하는 것이 사람답게 대하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뭐 관심 있으면 오세요. 노래 불러줄게요.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멍청하기 싫어서. 우리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배운다 해서 똑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는 그 나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배워야만 제대로 된 눈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저는 노동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 PPT는 제가 3시간 동안 해야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반 안에 지금 고속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고, 또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기록을 안 하면 역사를 모르며 멍청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알아야 멍청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주민으로서 저는 이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글을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아프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다양한 친구들을 갖고 있죠. 좋은 친구들, 이쁜 친구들. 저희 방송이에요. 저희 방송은요,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 시민방송 RTV로 저희가 제작해서 영상물을 보내고 있고, 한편에는 이렇게 기사들 쓰고 영상 그런 다큐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 RTV 시간표를 있거든요. RTV에서 하고 있고, 어떤 거 하냐, 저희는 한국에 와 있어서 나는 한국말을 몰라서 다쳤다라는 것도 저는 그거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다국어 이주민 뉴스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이주민 뉴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주민을 직접 앵커로서 한국어, 영어, 네팔어, 뭐 필리핀어, 몽골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언어로 한국의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문화,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방송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복도에서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설치해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떠들으면 방송이 중단되고 녹화가 중단되고 차가 지나가면 중단하고 또 조용해지면 또 다시 시작하고 뭐 처음부터 미약해져. 방송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이 나섰지만 기술을 몰라요. 하지만 카메라를 다루지 모르지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배우면 금방이에요.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들은 방송에 내보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미약하지만 하고 싶은 의지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고 5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죠. 지금 이명박 정부와 더 미약하죠.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아까 RTV에서 제작비를 받는데 RTV부터 지금 제작 지원 못 받아요. 정부한테. RTV에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직접 자기네 목소리를 찍어가지고 보내는 영상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부터 들을 수 있는 방송이죠. 그 방송이 공개하고 당하다는 이유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후원자들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공비를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상공비 받으면서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친구들이 이 얘기하죠. 아이고 뭐를 자기네 그 사회 알아서 하겠지. 그냥 버마 민주화를 위해서만 집중해서 하면 미움받지 않잖아. 남의 인정도 쉽게 받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버마 인권활동가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인권활동가다. 내 나라 버마의 인권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인권을 위해서도 나는 관심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버마를 위해서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내가 미운 짓을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짓은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다큐를 만들어서 욕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하면 뭐든 열심히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제가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욕을 싫어해요. 저쪽에 보면 남인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활동가예요. 근데 법무부한테 불어받았어요. 남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나 무기 잡고 싸웠던 무전투쟁 정치인인데 당신이 뭐가 안다고 나를 남인이 아니다 맞다라고 판단을 하냐. 그런 거예요. 지금 남인에 대한 얘기하면 1시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큐들을 만들면서 한편에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제도 지금 5회째 하고 있어요. 2006년도부터 3회, 4회, 5회까지 하기 때문에 요즘 다문화 사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82서밖에 안 되는 영화 극장에 300명이 왔어요. 이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박찬욱 감독님도 오셨어요. 감독님이 방송하더라고요. 그동안 관심 없어서 미안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많이 가지게 되는 반면에 이주민에 대한 인권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영화제는요, 저희가 서울에서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이주 공동체들과 같이 해서 지역 상영도 하거든요. 이거 김포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했던 상영회였거든요. 또한 저희 같은 이주민 노동자 활동가도 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주민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카메라를 다루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사회에 알릴 수 있게. 또한 제가 한국말 얼마나 잘한다 해도 기사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기사를 쓰는 한국인 기자단도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3기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함께 기자 활동하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사무실 용산 수유너머 연구소 아시는 분들이 수유너머 연구소 4층에 저희 같이 있거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주는 자료에 거기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시는 길이 있어요. 꼭 방문해 주시면 제가 따뜻한 커피를 사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다문화가 뭐냐? 이주 노동자, 난민, 국제 결혼한 그런 이주민, 세터민, 그러니까 탈북자죠. 해외 동포들이 같이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현재 한국 사회 다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결혼 이주 여성도 한복 입혀서 김치 담는 거 보여주면서 한국화 시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한 히로 시스템 아시죠 여러분? 슈퍼맨처럼 막 구하는 거.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이 죄가 돼요. 못 사는 나라에 오는 이주 여성이 잘 사는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해피 엔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 없으면 불쌍하다. 돈이 있는 사람 하에 들어오면 안전해진다, 행복해진다라는 거. 자본주의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가 돼야 한다. 아니면 당신은 자본 하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버마 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다문화 구성원 한국어와 이주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남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터 시작해야죠. 또 아까처럼 김치 담는 그런 것도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뭘 원하는 것을 지원했으면 해요. 저는 요즘 다문화 정책 지원 이런 법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네 좋겠다 결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원 많이 받냐 하니까 아니 형 그거 자기네 행사하는 행사 비용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들이 뭘 원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데 학비도 비싸고 또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주민도 더하죠. 그래서 저는 돈을 달라는 거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달라는 거예요. 또 자유를 보장하자. 아까처럼 고용 허가제를 사람을 자유롭지 않게 탄압을 해가지고 노동력만 빨아먹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와 맞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자유를 보장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본적이에요. 제가 위대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또 저희들의 역할, 저처럼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의사소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가가서 친구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죠. 따로 사지 말고 물에다가 기름 섞는 것처럼 되지 않게 물에다가 우유를 섞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저희가 살아야죠. 자신의 정체성. 지금은요 제가 가가지고 나 버마 사람이다 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무시만 당할 수 있거든요. 못 사는 나라에서 온다 해서. 제가 지나는 필리핀 사람이 있거든요. 산지 오래됐는데 한국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너 오래됐는데 한국말 좀 배워 하니까 아니 안 배운대. 왜 하니까 내가 한국말을 할 때보다 영어를 할 때 나한테 하는 대우가 더 높다, 더 좋다. 심지어 전철할 때 내가 영어로 떠들 때 자리도 일어나 주던 사람도 있다. 안 주시라고. 그래서 나는 왜 한국어 배우냐.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말 배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을 배워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시선이 영어로 할 때보다 낮으니까 그렇죠. 공연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공연 전에 게임 하더라고요. 어떤 행사 때.
다양한 이주민들을 불러내가지고 저는 한국인입니다라는 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인사하면서 저 한국인입니다라고 마무리해요. 방글라데시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 한국인입니다라고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좀 공연하게 됐거든요. 원래 선교사는 답답하면 가만히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기타를 잡자마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행사가 세계인의 날이라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고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한국 사람이 돼버리면 다문화 사회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거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무지개처럼 일곱 색깔이 조합되어 있어서 아름답게 하늘에 분떠 있는 그런 거예요. 색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신의 정체성은 당당하게 밝혀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 왔을 때 버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더 편하거든요. 왜? 필리핀이 버마보다 잘 사니까. 제가 버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버마? 어디? 버마 뭐 어디?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해요. 필리핀이면은 필리핀 영어 잘해 하면서 버마보다 좀 나았잖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얘기도 못하죠. 제가 필리핀 아니니까. 그래서 필리핀 맞죠? 이렇게 저를 봐가지고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다는 의미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죠. 하여튼 자기의 정체성은 당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다문화 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제 여동생이거든요. 아까 영상 했을 때 옆에 있는 꼬맹이 2명, 컸어요. 이쪽에 얘는 영국에 살고 저쪽에 얘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살아요. 우리는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가 지금 영국에서 지금 영국 시민권 시민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보다 늦게 영국 가는데 저보다 지금 영국인이 돼서 잘 살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지금 15년 되는데 지금 0의 이하와 0 이하, 0, 0 이하, 0 이렇게 거기에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제 상황은 개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7년 만에 영국인이 됐고 귀화하고 그래서 여기 놀러 왔죠.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나 놀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제가 경복궁 갔어요. 하면서 한복도 입히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 동생이 가기 전에 저를 한마디 얘기하고 갔어요. 오빠, 영국에서 살기 행복하다. 그게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오빠, 영국에서 사회의 소수자로, 약자로 살지만 행복하다. 이 얘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했고, 부럽다는 것이 영국이 부럽다는 거 아니라 사회의 소수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너처럼 언젠가 우리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살기 행복하다는 말을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전체 이주민들이 하는 사회를 내가 만들어주마라는 것을 자신 없어서 마음으로 다 제가 얘기해죠.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야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가능합니다. 사회 약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그런 사회가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회 약자들, 이주민들, 또 동성애자, 장애인, 그런 분들, 세터민들, 그런 분들, 사회 약자들이
자기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다면 정말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없다면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